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이 올라갈 힘은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는 데에서 다행이다 싶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워낙 또 빅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때 전략을 잘 세워놓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놔야 조금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오늘 전문가님과 같이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소폭이지만 또 한 번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 그려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검토한다더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는 AI 투자 사이클에 집중하면서 기대감에 조금 베팅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 급등했고요. 퀄컴 8%, 마이크론 6% 등 이 반도체주들이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경계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도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변동성에 베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 짚어볼 거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던 수익,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변동성에도 베팅할 수 있게 됩니다. CME 그룹이 이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 BBX를 다음 달 1일에 출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특히 변동성 선물 상품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BBX는 향후 30일 동안의 비트코인 변동성을 따라가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거라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변동성 선물 상품을 통해서 이제는 가격 변동성 자체에 올라타거나 조금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전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그렇다면 훨씬 더 용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감이 생기는 대목이기도 하죠. 기존에 있었던 변동성을 추종하는 지수나 상품은 사실 기관들은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BBX가 만약에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일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확정되는 소식이 나올 때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3일 동안 4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단순히 거래가 반짝 몰린 탓에 올랐던 건지 아니면 유의미한 상승이었던 건지 같이 한번 되돌아보면 또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수위의 이번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건 수익그룹 홀딩스의 대규모 스테이킹 소식이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수익그룹 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수익 1억 870만 개 전량을 스테이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이 영향으로 유통되는 수익의 물량이 확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또 수익 블록체인 개발사인 미스틴랩스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올해 안에 기밀 거래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향후 수익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토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별적인 호재들을 안고 지금 올라갔던 수입니다. 단순히 반짝 올라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감안해야겠지만 이렇게 유의미한 상승이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수의 코인들이 약간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0.18% 밀리고는 있지만 이 정도는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현재는 8만 1,0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1% 이내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XRP, 솔라나 최근에는 비트와 이더보다는 오히려 이 두 가지의 코인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 보이고 있죠. XRP도 1.39% 상승하고 있고요. 솔라나도 지금은 1.3% 상승하면서 100달러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안에서도 약간씩 기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단에서도 분위기를 잘 감지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앞으로는 또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대비를 해봐야 될지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브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총 3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목요일 날 상원의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그때 통과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지니어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지니어스 법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정말 중요한 CPI 지표,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PPI 지표가 발표가 있는데 그게 6월 달 금리 결정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자잘자잘한 개별적인 호재들이 나타나는 시장도 있는 반면에 조금 굵직굵직한 호재성 이슈들이 쏟아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요, 이제는 굵직한 호재들이 조금씩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넓은 시야로 시장을 잘 바라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시장을 진단하고 있으신지,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지금부터 얘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을 왜 잘 따라가야 되나,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히든 코인들마다 시원하게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방송이 사실 목요일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약간은 조금 불리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올라와 있죠. 그죠. 우선 13% 정도 수익을 냈었고 네. 지금 잠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오. 다시 이제 방송 기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3% 수익을 낸 다음에 약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픈을 안 했습니다. 오픈 안 하고 제가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점을 정확히 잡으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장대 양봉 뽑아내니까 그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물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원래는 이렇게 지난주 히든 코인이 이거였다라고 조금 이름을 공개를 해주시는데 아직까지도 전략이 유효한 코인인 만큼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 코인마저도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사이에 오른 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올해 들어서 기가 막히게 지금 올라가는 것들만 쏙쏙 잡아주고 있으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 기장님이 아니라 도사님? 뭔가 이렇게 조금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작두를 타고 있으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법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수익선과 일봉의 흐름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차트만 여러분들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방에 제가 전자책까지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4월 28일 날 말씀드렸던 히든코인이 펜들코인이었습니다. 그때가 53% 수익을 만들어냈었죠. 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 화살표를 보면 그때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흐름을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60%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와. 제가 이전에 2월 달에 엔소 같이 135%의 수익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코인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이때도 또 공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부분도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월 28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히든코인 바로 팬들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화력을 내뿜고 있다는 거 다들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살짝 눌림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전략을 끌고 갈 만큼 조금은 유망한 코인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으시죠. 이 코인과 관련해서도 팔로우업되는 그런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 말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히든코인 얘기로 항상 저희 방송문을 열다 보니까 조금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분은 좋은데 이제 이슈들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기분 좋은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은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클리티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공부방에서 제일 먼저 오픈해 드렸는데 지니어스 법안 이게 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오픈해 드린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의 충분한 수익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과연 어디에서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는 단기적인 전략들을 많이 가져가고자 하고 있으신데요. 사실 멀리 바라보는 눈도 필요한 법입니다. 두 가지의 전략을 다 병행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금 클래리티버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조금 뭔가 속도가 붙고 진전이 나올 수 있는 대목에 왔을까요? 우선은 이번 상원위원회가 목요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아침 10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 30분이거든요. 네. 그때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과연 통과를 하느냐. 만약에 통과를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고 만약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클리티 법안을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가 모든 것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관들이나 거래들이 자금들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 최근에 보면은 거래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어제나 그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넘는 금액들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클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의원이 총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한 53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51석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긴 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51석 넘는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 한마디로 그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질질 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버리면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리고 연내에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 있는 표결수가 60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60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쪽에서 과연 이 나머지 7표가 이탈할 수 있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 11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클리티 법안 관련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11명 정도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7명 정도가 지금 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네. 목요일 같은 경우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밤 11시 30분부터 제가 밤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에게 공부방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을 올려드릴 건데 만약에 네. 금요일 날 아침에 통과된다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서서히 준비를 좀 강하게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표결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여기에서 통과가 확실하게 되려면 일단은 60표 이상은 얻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모두가 지금 예측성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 우리 시간으로도 성큼성큼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며칠 남지 않은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과연 이번에 통과가 돼서 연내에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런 뉴스들 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더라라는 것도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방을 마련해 둔 거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와 관련되는 쏟아지는 그리고 이어지는 이슈들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을 이럴 때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리티 법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니어스 법안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클래리티 법보다도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은 내년이 됐을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좀 미리 대비는 해놔야겠죠. 우선 뭐 지니어스 법은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테더하고 서클입니다. 근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죠. 네.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미국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그 표준화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국제 표준 기구에 맞춰 그러니까 그냥 표준 기구에 맞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그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내년 1월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서클 쪽에다 많이 밀어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테더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미국 쪽에 어떤 법인을 두고 거기에서 미국 그 스테이블 뭐 지니어스 법에 맞춰서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존의 위기가 좀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클 쪽에다가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는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면 더 좋은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클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그 서클 관련해서 어떤 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양대 산맥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지금 자료로 나가고 있는 서클 그리고 테더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지금 시장 안에서의 규모를 본다면 꽤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서클이 USDC가 조금 더 지위를 갖춰 나갈 것이다,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신 거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이 규모부터 이 차이점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테더부터 확실하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서클이 그럼 이 지위까지도 완전히 조금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빠방하게 들어올까요? 우선은 테더하고 서클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에서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시가총액이 1위예요. 왜냐하면 테더는 굉장히 많은 양을 발행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시가총액 1위일 수밖에 없고 또 사용량도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업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해외 거래소로 전송을 한다. 네. 그러면 거의 다 테더 쪽으로 많이 그쵸.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테더에서 보면 트론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테더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트론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트론 관련해서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8배도 10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만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더, 트론만 이것만 아신다고 하면 그냥 다른 코인들 안 하시고 그냥 8배도 10배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트론이 어느 정도 테더나 트론이 어느 정도 물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론에 대해서는 투자 그 매력도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월간 전송액 같은 경우에는 테더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유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서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서클을 서클을 사서 해외 거래소 넘기면은 거기에다 전송하는 데 있어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두 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좀 비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솔라나 이야기하는 같은 경우에는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기관이나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수수료가 싼 것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솔라나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라나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소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용되는 양이 한 50% 정도 소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대로 이제 소각이 안 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적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발행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점점 낮아지면서 1.5%까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급량이 적어진다는 그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솔라나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4만 3,800원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고개를 완전히 쳐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법 차트를 통해서 제가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고개를 들었고 이전 고점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올라야 되는데 그 조정을 안 주고 오르기 때문에 이게 좀 강하게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을 미리 땡겨서 지금 먼저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타점을 정확히 잡으시고 들어가셔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 주제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여태까지는 테더의 지위 덕분에 트론이 덩달아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테더에서 서클 쪽으로 지위가 옮겨가게 된다면 이의 수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받게 될 것이다.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솔라나가 조금 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차트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타점을 가장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고개를 조금 들어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지금은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이나 일봉상에 보면 이전의 저점 그러니까 막 올라와가지고 수익선을 돌파하는 그 시기 때 그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생기고 난 다음에 4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10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거의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근데 제일 처음에 상승할 때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곳은 뭐냐면 하나의 뭐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봉이라는 게 아마도 그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수 타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 타점만 제대로 잡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40만 원대까지 아니 5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 이미 고개를 조금 들어 올린 것 같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가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세한 타점들은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솔라나와 관련된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 안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솔라나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단에서 이제 전문가님의 전략이 어디를 관통할 것인지 오늘의 히든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너무 승승장구해서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코인일까요? 우선은 이게 이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면 마법 차트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완성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화살표로 만들어 놓은 그 거래량 있죠. 그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이전의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20% 이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간 내에 20%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히든코인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